오늘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보시면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충격에 빠질 거라 장담합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떠도는 지방선거 이야기들, 누가 유리하다, 접전이다, 뒤집힌다. 솔직히 그런 말들 지겹지도 않습니까? 너무 많고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소비되는 헛소리들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들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그냥 느낌, 희망사항, 아니면 실제 흐름. 이걸 구분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만 정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잡음을 완전히 걷어내고 단 하나의 냉정한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폴리마켓입니다. 단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실제 돈이 걸린 시장, 이해관계가 피부로 와닿는 확률 데이터입니다. 제 채널에서 이미 경기도지사 폴리마켓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던 흐름과 돈이 보여주는 흐름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떨까요?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다른 지방선거 당선 흐름은?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폴리마켓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숫자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부터 시작해서 부산, 강원, 충청까지 각 지역 확률과 베팅 금액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진짜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단순 예측이 아니라 지금 정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왜 이런 확률이 나왔는지 제 관점으로 하나씩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과 데이터 정리는 2026년 4월 3일 기준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본격 시작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데이터를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짚고 넘어가죠. 폴리마켓이 일반 여론조사와 무엇이 다르냐? 이걸 모르면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들이 그냥 또 하나의 여론조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전화 돌리고 표본 뽑고 응답률 계산하고 그 과정마다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표본이 제대로 됐나? 응답층이 한쪽으로 치우쳤나? 질문 자체가 유도됐나? 모든 단계에서 결과가 흔들릴 변수가 넘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깁니다. 이 조사 일부러 설계된 거 아니야?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현실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결과들, 특정 방향으로만 튀는 조사들, 결국 가짜 여론조사, 쓰레기 조사 논란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구조 자체가 개입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표본 구성, 질문 설계, 결과 해석과 전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방향성을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객관 데이터가 아니라 해석과 설계가 개입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여기서 폴리마켓과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기는 응답이 아닙니다. 돈으로 결정됩니다. 누가 이길 것 같냐? 가 아니라 진짜 돈 걸고 베팅하라. 틀리면 돈 잃는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돈 앞에서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조작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 가격을 움직이려면 실제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억지로 확률을 왜곡하면 다른 참여자들이 바로 역배팅으로 달려듭니다. 왜곡된 가격은 누군가에게는 돈 벌 기회가 됩니다. 결국 조작하려고 넣은 돈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스란히 털리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딱 이것입니다. 여론조사는 말의 세계, 폴리마켓은 돈의 세계. 그 차이가 바로 신뢰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데이터는 단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돈이 걸린 집단 지성, 냉정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2026년 지방선거를
이 기준으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 총 베팅액 약 1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선 확률은 신용한 76%, 노영민 14%, 송기섭 7.9%.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건 베팅액 규모입니다. 이 정도 금액은 시장 신뢰도가 낮은 구간입니다. 충분한 집단 지성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죠. 소수 참여자만으로도 확률이 왜곡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이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강원도지사입니다. 베팅액 약 33만 달러.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참여자가 모인 유의미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치는 우상호 86%, 김진태 14%.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앞서느냐가 아닙니다.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 확률이 80%를 훌쩍 넘었다. 이건 접전이 아닙니다. 기본 구도가 완전히 깨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미 흐름이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산시장입니다. 베팅액 약 34만 달러, 강원과 비슷한 수준. 결과는 전재수 73%, 박형준 22%, 조국 1%. 여기부터는 더 이상 지역 하나 이슈로 볼 수 없습니다. 부산은 보수 정치의 핵심 성지입니다. 기본값 자체가 보수로 깔려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부산에서조차 70% 이상의 압도적 격차가 나왔다. 이건 단순히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본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충청남도로 넘어가 보죠. 베팅액 약 65만 달러. 이제 시장 밀도가 확실히 올라온 구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수렴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수치는 양승조 77%, 박수현 21%, 김태흠 2%. 여기서 핵심은 개별 후보가 아니라 전체 구조입니다. 민주당 후보 2명을 합치면 98%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유리하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오든 결과는 같다. 이미 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가 바뀌고 이슈가 터지고 흐름이 흔들리면서 결과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그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반대로 현직 지사 김태흠은 2%. 경쟁 구도에서 밀린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미 경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승부판에서 제외된 숫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리그입니다. 베팅액이 200만 달러를 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참고 데이터가 아닙니다. 수많은 참여자들의 돈이 부딪히며 형성된 거의 결론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천시장입니다. 총 베팅액 약 242만 달러. 수치는 박찬대 93%, 유정복 3.6%. 여기까지 오면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우세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 구간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인천시장 데이터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박찬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기도지사입니다. 베팅액 약 284만 달러, 인천보다 더 큽니다. 수치는 추미애 76%, 김동연 19%, 유승민 3%, 한준호 1.5%. 여기서 핵심은 단 두 가지입니다. 현직 지사가 20%도 안 된다. 그리고 한준호 당선 확률 1.5%. 보통 선거에서 현직은 최소한 버티는 구도, 접전 구도는 만듭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현직 프리미엄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추미애 76%,
사실상 기본값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건 단순 후보 경쟁이 아니라 현직이라는 변수 자체가 무너졌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포인트. 유승민 3%, 한준호 1.5%. 집에서 배 긁고 있는 유승민보다 현역으로 뛰고 있는 한준호 확률이 더 낮다. 인터넷만 보면 한준호가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한 분위기였는데 돈이 걸린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말과 분위기의 세계가 아니라 돈과 냉정한 판단의 세계.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더 무섭고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서울시장입니다. 베팅액 약 1167만 달러, 압도적 규모입니다. 수치는 정원호 82%, 오세훈 11%, 박주민 5%.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시장에서 이 정도 금액과 이 정도 확률이 나왔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정원호가 사실상 확정된 흐름이죠. 마지막으로 전체판을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체 승리 정당, 베팅액 약 207만 달러. 수치는 민주당 95.4%, 국민의힘 2.4%. 이건 단순 격차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완전히 쏠렸다는 뜻입니다. 보통 선거에서 60대 40만 나와도 크게 기울었다고 합니다. 70대 30이면 거의 확정, 80% 넘으면 뒤집기 어렵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은 95%입니다. 이건 경쟁 구도가 아니라 판 자체가 정리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너무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수도권 전체가 7,090%로 한 방향으로 쏠려 있고 강원, 부산, 충남 같은 보수 기반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 서울에서도 이미 한쪽으로 정리됐고 그 모든 흐름이 모여 95%대 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른바 내란당은 선거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조차 못하는 상태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검사가 가진 권한, 죄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을 규정하는 권력은 어떠한가? 최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법사위 논의가 강경파 폭주로 프레임이 씌워지고 검찰 개혁을 오히려 강화하는 정부안이 대통령 뜻이라는 식으로 단순화돼 전달됐습니다. 어떤 인물은 실제 맥락과 무관하게 찐명 프레임으로 규정돼 보도되기도 했죠.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현실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빼고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할지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결과물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편집된 현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호준과 유시민의 악마화, 매불쇼와 뉴스공장 제거 시도까지 모두 재래식 언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상황.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 폴리마켓 데이터도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이 시장은 1초 단위로 변하고 언제든 흐름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그대로 확정 미래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흐름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은 누군가에 의해 해석되고 전달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데이터를 보면서 단순히 누가 이길 것 같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이며 어디까지가 만들어진 것인가를 다시 묻게 됐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해석의 싸움, 프레임의 싸움, 인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보여지는 것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고 흐름보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그대로 믿을지 한 번 더 의심할지 다르게 해석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